자, 이제 제가 경찰활동 그 운영 흐름과 관련돼서는 대체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요 관련돼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 뒷부분에 질문 답변 시간이 있으니까요. 요 앞서 안내 내용을 먼저 들으시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질문해 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안내를 드릴 건데요. 실습 안내는 제가 아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이미 전달이 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선 그 두 개 사건에 대한 그 참관 실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려요. 이 참관 실습은 그 역할로는 뭐 협력 진행자이거나 아마 기록자라는 역할로 참관을 하시게 될 건데 실제로 협력 진행자이거나 기록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이행하셔야 되는 것은 아닐 수 있고요. 좀 더 열어놓고 진행을 할 텐데 그래도 이제 좀 부탁을 드리게 되는 건 뭐냐면 기록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주진행자가 진행할 때 협력 진행자와 기록자가 참여를 할 때 이 기록자 역할을 맡으신 부분은 일단은 사건에 대한 어떤 경험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그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진행자의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기록을 근데 뭘 할 거냐에 대한 것은 이제 나중에 실제로 진행팀에 참여하시게 되었을 때 주진행자를 통해서 안내를 아마 받으실 거예요. 주된 역할은 약속 이행문 작성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 사건에 대한 참관 실습이 끝나고 나면 이 두 개 사건이라는 건 사전 모임, 본 모임을 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세 번째 사건부터는 이제 주진행자로 사건 의뢰를 저희가 드려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주진행자로 이제 역할을 바꿔서 이제 사건을 참여하시게 되는 거죠. 이때는 슈퍼바이저가 협력 진행자 혹은 기록자의 역할로 아마 주진행자가 협력 진행자 역할이 대부분이겠죠. 그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진행자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사건을 진행을 하실 때 서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으로 역시 사전 모임과 본 모임을 한 사건으로 두어서 두 개 사건에 대한 슈퍼바이징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를 좀 염려를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요. 몇 건의 그 사건에 관련해서 우리 진행자 선생님이 첫 주진행이시다 보니까 당황스러우신 거죠. 그래서 사고가 생겼어요. 사고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런데 상황이 생긴 건데 이제 한참 진행하시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었냐면 이쪽 피해자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규칙을 미리 얘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말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가 막 같이 막 대들어요. 피해자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막 말을 막 쏟아내고 있으니까 지금 막 굉장히 소란스러워졌잖아요. 주진행자 이제 당황이 되신 거예요. 너 어떻게 하셨냐?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멘붕이 오셨다고 나중에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멍하니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자기 얘기하고 있고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자기 얘기하고 있고 자, 이 상황에서 주진행자가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긴급 개입이 되고 이런 식의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이 슈퍼바이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그 주진행자께서 진행을 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중간에 빼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도 약간 당황하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좀 취조받는 느낌을 또 받으시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있던 저도 이제 좀 성격이 좀 그렇게 순탄한 성격은 아니라서 긴급 개입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분은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참고 툭 들어가는 바람에 근데 어쨌든 그건 또 저로서의 어떤 좀 숙련됨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걸 또 전에 들으시나 봐요. 어떤 분은 슈퍼바이징을 받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아예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마음을 비우고 왔대요.
여차하면 들어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딱 잡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세 번째는 두 개 사건 참관 실습, 두 개 사건 슈퍼바이징 끝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요청이 있을 때는 추가 슈퍼바이징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혹은 이런 여러 가지 보고서를 받다 보니까 여타의 그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이분은 슈퍼바이징을 해야 되겠구나 가서 그런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슈퍼바이징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습과 관련돼서 안내를 드린 거고요. 이제 그 수당 지급과 관련돼서 안내를 드리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그 사무국장님이신 우리 안경훈 선생님께서 수당 지급과 관련된 안내를 좀 해주시게 되는데요. 우리 안경훈 선생님 지금 들어와 계신가요? 네, 들어와 계시네요. 네, 그러면 제가 PPT를 넘길 테니까요. 요거 관련해서 네, 안내를 좀 해주시죠. 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윤구식 선생님이 말씀 안내해 주셨던 그 실습 다 잘 들으셨죠?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참관 실습을 하시면 이거에 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네, 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이라서 수당 지급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두 개 사건을 주진행을 참여하시면서 슈퍼바이징을 받으시면 그때부터 수당 지급이 되고요. 저희가 수당이 기본적으로 한 건당 4시간 기준으로 20만 원의 수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그 20만 원에서 저희 협회 약정 기부금이 있어요. 그 10%를 저희 협회로 여러분들이 기부해 주시는 건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회복적 경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운영 경비가 있어요. 그런 경비를 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부해 주시는 거고요. 그 약정 기부서는 저희가 아마 동의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메일로 보내드리고 또 그 약정 동의서에 확인하시고 사인하신 후에 보내주실 때 통장 사본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그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저희가 수당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많지는 않아요. 한 건당 2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진행과 협력진행의 비율이 아마 2대1 간의 비율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4시간 기준인 거고요. 이 4시간은 사전 모임과 본 모임을 다 포함한 시간수입니다. 그리고 4시간이 넘어가면 4시간 이상부터는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이것도 역시 주조정과 협력조정 간의 그 비율 2대1로 맞춰서 저희가 수당을 보내드리는데요. 내가 이번 달에 진행을 했으니까 이번 달 말에 수당이 지급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이 수당 지급이 조금 진행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올해부터는 지방청하고 저희가 직접 그 수당 조정을 하게 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본청하고 그 수당 관련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월 저희가 수당 확인은 하지만 지급을 매달 이렇게 맞춰서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본청이나 혹은 지방청에서 모든 그 보고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했으니까 이번 달 말에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히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꼭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좀 기다려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수당에 대해서? 또 질문은 이따가 그 질문과 답변 시간에 아마 같이 받으면 어떨까 싶고요. 이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현재 사전 모임과 본 모임을 다 통틀어 가지고 4시간 이하면 이게 20만 원으로 경찰서에서는 사건당 줘요. 그러면 4시간이 초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4시간 1분부터 이제 30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모임 양측 본 모임. 그래서 총 3회 모임이 4시간이 이하냐 아니면 초과가 되느냐가 이게 20만 원이냐 30만 원이냐의 그 기준선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그러면 실제로 시간이 반영이 되느냐. 저희가 나중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사전 모임에 대해서도 그렇고 본 모임에 대해서도 그렇고 몇 시에 시작을 해서 몇 시에 마쳤냐가 그 결과 보고서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반영이 돼서 요 시간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2022년이 되겠죠. 그 2021년까지는 아마 요 기준 그대로 갈 것 같고 2022년도에 예산 관련해서 아마 최근에 저희 그 경찰청 그 신보영 계장이라는 분이 총괄이신데 요번에 이제 기대이기도 하면서 저희들에게 약간 그 위로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 사건당 4시간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40만 원으로 증액하는 거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왜 2명이라고 했잖아요. 한 사건당. 이 앞서 현재 기준으로 치면 맥시멈 각각 한 10만 원 정도씩만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또 아까 10%를 이제 협회에 기부금 성격으로 주시는 거를 반영하면 이제 18만 원을 작년 기준으로는 주진행자가 10만 원, 협력진행자가 8만 원 이렇게 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22년도에 가면 각각에 대해서 좀 더 모수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좀 증액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인데 요거하고 이제 저희가 2021년도 올해는 요 세 번째 수당 지급 비율 관련해서 좀 조정 중이다. 요거는 제가 합해서 2월 25일 날 전체 주 미팅 때 이제 전부 모두 계신 분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앞서 그 안경 선생님 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으로는 작년에 주진행자가 10만 원, 협력진행자가 8만 원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주진행자가 예를 들면 제가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았고 이게 협력진행자와 진행자 팀 구성 차원에서의 어려움 때문에도 그랬던 건 뭐였냐면 주진행자가요 사전 모임을 혼자 진행을 해요. 양측. 그리고 본 모임 때는 기록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 분이 더 붙어야 되다 보니까 이때 비로소 협력 진행자 겸 기록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협력 진행자 겸 기록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냥 본 모임 때 와서 한번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당 지급 내용으로 보면 약간 주진행자에 비하면 좀 약간 좀 과대. 그래서 요거를 종합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반영하기는 어려워서 올해 저희가 수당 지급 비율을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에 뭐냐면 주 진행자와 이 협력 진행자 간의 비율을 2대1로 그래서 작년에 10만 원 대 8만 원이었으면 이제 올해는 12만 원 대 6만 원의 비율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30만 원이 될 경우는 또 달라지겠죠. 요거는 이제 2월 25일 날 좀 더 다른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고민이긴 합니다. 자, 수당 지급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로 안내를 드리겠고요. 요게 이제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그 10%와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앞서 경찰활동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실습과 관련된 안내,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수당 지급 안내와 관련해서 혹시 좀 들으시면서 이 부분이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하신 부분, 또 아무튼 개괄적으로 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네. 한그령 선생님. 네. 네네. 오늘 강의해 주신 PPT는 저희가 나중에 좀 참고용으로 따로 받을 좀 있을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네.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혹시 경찰들이 보고 있는 스크립트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 자료를 만약 저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네,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걸 또 얻을 제가 수가 있나요? 공유 드리면서 그 네네. 작년도 2020년도 회복적 경찰활동 가이드북 PDF 파일이 있는데요. 그것도 네네.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스크립트 네네. 내용이 있어서 참고하실 수 네. 있을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네, 그 명함 얘기인데 제가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소속이 되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명함이 없어도 이렇게 조금 뭐 좀 객관성 있게 좀 할 수도 있다고 아까 그런 형태로 말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제가 볼 때 개개인을 만나고 했을 때 명함이 주는 신뢰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긍정적인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원칙을 세워서 저희가 회복적정협회 소속의 어떤 진행자라고 하는 것을 꼭 이렇게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네, 그 대외적으로 좀 그런 거 할 때 명함이 있다면 제가 볼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협회에서 제작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어쩐지 네. 개인적으로 만들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는 조금 애매함이 있을 것 같고요. 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협회 내부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일단 작년에는 이제 그와 같은 결정을 해서 만들지 않는 걸 선택을 했지만 다시 말씀 주신 걸 반영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이것도 역시 2월 25일 날 그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있는데요. 네, 어느 분이시죠? 네, 저 김현숙입니다. 아, 네네. 네, 뭐지? 뭐지? 지급하는 뭐라 그러지? 그 수당이요. 네. 3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원청징수 제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저희가 그 경찰청에서 주는 부분이 이게 원천징수라는 게 그 지급하는 입장에서 이제 경비 처리를 한다면 그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 같고 경찰청은 일단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원천징수 없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드릴 때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천 징수가 혹시 그 10%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일반적인 그 3.3%, 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 네. 없이 지급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근흥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명함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명함 그거를 다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약간 부담되면 요즘 한 10,000원 정도만 해도 제작을 할 수가 있어서 네, 필요한 분들은 같은 디자인으로 협회에서 디자인을 하고 10,000원을 내고 같이 하는 거는 어떨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보다도 이 명함 활용에 관련된 우려가 사실은 안 하기로 한 결정에 있어서 더 중요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의견도 반영을 해서요, 같이 같은 페이지에 놓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 네, 우리 어, 강선아 선생님. 협력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피해자, 가해자 연락을 하고 하잖아요. 네. 협력 진행자가 하게 되죠. 그런 거를. 저희가 그 협력 진행자의 역할, 뭐 주진행자의 역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좀 약간 좀 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화 모임 결과 보고서를 어떤 분은 그 협력 진행자가 작성하는 걸로 알고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주진행자가 작성하는 걸로 알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약간 좀 이것도 역시 말씀 잘 주셨는데요. 역할에 관련돼서 좀 더 명료하게 가이드가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저희 책임도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희 내부에 이제 코피 스태프들이 대부분 이제 슈퍼바이저로 역할을 해주셨는데 슈퍼바이저 별로 이제 좀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혼란이 있었던 거라서
부분은 좀 일괄 정리를 해서 역할에 관련해서 아마 이번 2월 25일 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협력 진행자의 역할로 당사자와의 소통을 조금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력 진행자가 일정을 짜는 거라든가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 그 부분이 그런데 협력 진행자로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관 실습하는 도중에 협력 진행자와 나중에 슈퍼바이징이 다 끝난 상황에서의 그 진행팀으로서 협력 진행자가 이게 같은 페이지에 놓고 이해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걸 포함해가지고 협력 진행자와 그 주진행자 간의 역할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2월 25일 날 실하게 가이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연락이나 이런 거를 협력 진행자가 했던 주진행자가 했던 간에, 그러니까 협회에 계신 분들은 이제 협회 전화를 쓰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 전화를 써서 하게 되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저희도 나중에 연락이 또, 맞아요. 저희도 협회에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별도 전화가 있지가 않았고 그냥 개인 핸드폰을 사용해 왔어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요 우려도 작년에 2020년도에 그 저희 단체를 포함해서 다른 단체들 간에도 계속 논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그 별도의 경찰 활동을 위한 번호를 따서 요거를 공용하는 걸로 의견을 갖고 실제로도 어떤 번호가 왔었는데 그게 막상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럼 그걸 우려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죠. 사전 모임이든 본 모임이든 연락을 하다 보니까 내 번호가 노출이 되고 근데 당사자가 내 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뭐 전화가 오고 대화 모임 끝난 다음에도 이게 우려인데 요 우려를 뭔가 이렇게 좀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그 공식적인 어떤 또 다른 전화번호가 대안이었었기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좀 관리를 했던 역할은 아니라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기는 한데 고민은 있었지만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은 인지가 되었지만 막상 이게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정도인 것 같고 요것도 추가로 말씀 주셨으니 요것과 관련해서도 조금 스터디를 하거나 고민을 더 해보거나 대안이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결론으로서는 아니더라도 업데이트를 좀 2월 25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혹시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 고민이고요. 네. 그 참관의 경우에 혹시 그 위촉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참관이 가능한가요? 요거 관련해서는 그 작년에요. 제가 그 경우였는데 저는 이제 그 슈퍼바이징을 위해서이거나 참관 실습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냥 전국에 있는 경찰서를 다 한 번씩 가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제가 위촉을 받은 경찰서는 이곳 남양주 경찰서하고 막 구리 경찰서 두 곳뿐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을 떠나서 어떤 개별 경찰서 입장에서는 우리 경찰서에 위촉된 그 위원이 아닌 제가 갔던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저의 설명은 협회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계신 진행자들의 어떤 그 이제 첫 경험이시다 보니까 지원 차원에서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1년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연말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그 죄위촉 관련해서 경찰서들도 그렇고 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별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서의 애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 경찰서나 우리 지방경찰청에 위촉된 사람이면 자기네들이 평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디 저기 위에 다른 데서 온 사람이 여기서 하고 갔어. 그 사람을 여기서 평가한다는 게 이게 좀 애매하다. 그런 얘기가 마침 있어가지고 이번 위촉 과정에서 그거를 어떻게든 좀 반영을 하려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지금 현재 아마 그 여기에는 안 계신데 김포경찰서에 생활근거지가 계시고 주된 활동으로
그곳에서 활동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작년에 인접한 인천지방경찰청의 많은 사건들을 하고 계세요. 이 경우가 이제 그 케이스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예 위촉을 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경기도 북부에서도 위촉이 됐지만 인천에서도 위촉이 됐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위촉을 그렇게 확장을 해서 받도록 했고, 저를 포함해서 다른 여기 슈퍼바이저들은 그래서 전국에서 위촉을 받도록.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질문은 그거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의 경우에 그러면 위촉된 경찰서가 아닌 곳에서도 참관 실습이 되느냐? 결론은 된다. 왜냐하면 평가 과정에서의 애매함이거나 어려움이었던 거지 활동하지 말라는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확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위촉된 경찰서가 아닌 경찰서에서도 참관 실습을 포함한 진행자로서 참여는 괜찮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애로가 있다면 이제 평가 과정에서의 애로인데, 이거는 그렇게 뭐 오히려 활동이 더 메인이지 평가는 뭐. 질문해도 될까요? 한건우입니다. 네. 좀 전에 다른 단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혹시 이제 다른 단체에서 이제 어떤 그런 그 진행자로서의 그거에 참여해보지 않겠냐 하고 이렇게 문의가 온다면은 네. 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같이 교육받았던 한 단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서 이렇게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서로 간에 이제 좀 이따 만나자 얘기가 돼가지고 만나지는 않았는데, 예,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우선은 그 기본적인 저희 단체들 간의 협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 일개 경찰서에는 일개 모델이 들어간다가 이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체별로 연결이 된 경찰서에는 그 단체에서만 대화 모임 진행이 이루어져야 일개 경찰서, 일개 모델이라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 내부적인 협의 내용인데,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그 갈등 해결과 대화라는 단체와 함께 이 자격증 과정을 진행한 바가 있고, 그럴 수 있었던 것도 그 단체와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대화 모임 모델이 같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좀 열려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그 요청을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저희 협회는 이제 사건 의뢰도 그렇고 그 진행팀을 꾸리는 것도 그렇고 그 진행 이후에 어떤 그 일괄 관리가 협회 사무국에서 일괄 이제 지원이 되는 상황인데, 이 갈등 해결과 대화도 그렇지만 다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행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갈등 해결과 대화 같은 경우도 개별 진행자에게 사건 의뢰가 갔을 때 그분 개인이 주 진행자가 주변에 주 진행자 아닌 그 협력 진행자이든 누구를 이렇게 섭외를 하는 과정이 이게 쉽지 않거나 어렵거나 혹은 또 가까이 계시니까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컨택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갈등 해결과 대화 단체 차원에서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가려면 이거는 갈등 해결과 대화 측 단체 측에서의 이런 거에 대한 허용이 되어야 되고 뭔가 좀 논의가 있어야 이게 좀 오피셜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저희가 그 전남에 목포 경찰서가 있어요. 근데 목포 경찰서는 조종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충분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갈등 해결과 대화에서 요청을 받으신 그 어떤 선생님께서 주진행자로 하시겠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인근에 계신 다른 선생님을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이분을 협력 진행자로 매칭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갈등 해결과 대화에서 한 명, 협회에서 한 명, 이런 식으로 목포경찰서에서 조정팀이 꾸려진 거죠. 그러니까 목포경찰서는 대화 모임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모델은 조금은 다르지만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우에서의 얘기는 협회 차원에서의 논의 과정과 당사자들의 섭외 과정에서 협회가 달팽이가 되어 사무국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꾸려졌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개인적인 요청과 그에 따른 어떤 그 받아들임으로 이게 가면은 약간의 좀 단체들 간의 애매함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이제 올해 이제 경찰서도 상반기 작년에 90 몇 개, 하반기에 140 몇 개, 올해 상반기에 이제 178개, 그리고 지방경찰청 중심으로의 이제 활동하다 보면은 제가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그 진행자들이든 단체들에서 만들어진 아주 여러 가지의 그런 질문거리들,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컨트롤이 되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협회는 어느 정도의 이런 소통의 구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다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다른 단체들은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경찰 활동 관련된 어떤 사무국으로서의 어떤 별도의 역할이 또 쉽지도 않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진행자들과 어떤 중앙에 있는 사무 역할 사이의 소통도 좀 어려움을 계속 겪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런 요청이나 어떤 그 논의의 내용들은 오히려 저는 이제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요청이나 혹시 개별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협회에 좀 먼저 문의를 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으실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혹시 더 이상 또 질문이 혹시 없으시면 질문과 답변은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저희가 그 광고 성격으로 잠깐 뭔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12시가 안 되더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내용으로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김기찬 팀장님께서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PPT 보이듯이 저희가 지난 1월이죠.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지금 현재 올해도 줌 미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시간 비워두셔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은 일단은 저희가 계획은 일단 매달인데 또 뭐 여름이나 휴가철을 고려해서 또 2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목요일 매달 마지막 주 4번째 주 목요일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경찰청별 대화 모임 진행자들의 연습 모임을 기획 중인데요. 우리 지금 슈퍼비전 하시는 윤구식 선생님, 또 이영호 선생님, 원장님께서 전국으로 무려 70분의 그런 모든 분들을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지방경찰청별로 대화 모임, 연습 모임을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은 이제 줌을 활용해서 하겠지만요. 또 줌을 할 때 또 시간이 가능하시면 또 슈퍼비전 선생님들께서 또 들어가 주시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또 지역별로 이렇게 함께 연습하는 모임들을 기획 중이니까요. 한번 공지 드리면 이 부분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습 모임 관련해서는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려보면, 작년에 한 1년에 어떤 경찰서 같은 경우는 2건 의뢰를 했어요. 그 경찰서의 진행자로 연결되시는 분은 경찰 활동 한 번 했잖아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몇 달 뒤에 사건 하나 또 와요. 이게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려워지니까 연습 모임으로라도 해서 뭔가 좀 꾸준히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방경찰청별 연습 모임을 좀 기획하고 있어서 그걸 또 준비되는 대로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안내로는 제가 올 한 해 경찰활동 행정 지원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단체가 또 경찰과 또 우리 진행자 선생님이 여러 관계들이 복잡하게 이 과정마다 얽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과정들을 왜 하나 좀 빨리빨리 해주시면 안 되나라는 또 진행자분들의 요청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지만 지금 이렇게 초기 셋업하는 과정이고 또 그 과정 하나하나 자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부분 좀 알아주시고 언제든지 또 논의할 거나 소통하실 부분 있으면 또 사무국이나 또 윤구식 선생님 아니면 저 개인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이렇게 잘 진행할 수 있게 올 한 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